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이 영장심사를 받으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신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에게 꼬리자르기 하고 덮어 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관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기억이 안 난다는 등 라는 식의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이화영을 위해서 어떻게 뭐 두둔한다든지 이화영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한 게 없고 전부 그 이화영에게 책임을 사실상 뒤집어 씌우는 꼬리 자르기 하는 이런 형태의 답변이 지난번 검찰 소환 때에 이어서 영장심사 때도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재명의 한마디로 이거 인성, 어떤 그 사악함이랄까,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그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떠넘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를 돕던 성남시의 고위 관리들 4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재명은 이 대북 불법 송금에서도 자신의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입을 어떻게든지 좀 확실하게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은 지금 보면은 이 대북 불법 송금 스탠스에서 보면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돕던 고위 관료들이 그런 검찰 수사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화영은 그런 케이스에 말려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화영의 스탠스는 보면은 자신이 했다. 이재명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모른다. 내가 다 했다라든지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이화영대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김성태에게 그런 내용들에서 요청을 했다. 이제 그렇게 진술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안보수라든지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나오고 바로 이 사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쌍방울과 이 송명철 등 북한 관계자들이 2019년 1월 달에 선양에서 협약식을 맺었는데 그 자리에 본인도 있고 그동안 뒤풀이 장소에만 우연히 자기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협약식 때도 참석해서 사실상 3자 경기도 쌍방울 북한에 가지고 3자가 협약식 때 참석했던 이 사진과 영상까지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화영은.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이 이 책임을 자기가 몸통으로서 다 지게 되면은 엄청난 형량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는 종범이다.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지시를 받고 한 것이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하여튼 이재명이 집중적으로 이화영의 부인을 갖다가 회유 협박한다든지 그다음에 측근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회유한다든지 민주당 의원들을 보내가지고 역시 회유 압박한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이 계속 바뀌는 본인에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도움은 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이화영이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모르게 도장도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가 도장도 다 찍었다. 북한과의 모든 사업은 내가 다 한 것이지 이재명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지금까지와처럼 앞으로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그럴 스탠스 같으면 벌써 그런 게 나왔을 텐데 먹히지도 않는 것이고 전혀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더욱더 이재명이 이제 검찰 소환 조사에 이어서 법정에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어떤 말을 했는가,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 그다음에 영상까지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진이 이화영이 중국에 가서 북한 관계자들 만난 이후에 그걸 보고한 보고철에 그 내용이 지금 철돼 있어요. 이재명이 결재한 이 내용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걸 딱 내밀자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영장 판사가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자신이 뭐 이화영을 조금이라도 좀 두둔할 수 있는 이화영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발언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장동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백현동 역시 마찬가지고 나는 모른다. 무지막지하게 모른다. 나아가서 아랫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을 지금 그 쌍방울 이 사건 관련해서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화영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기를 완전히 철저히 이용하고 전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이나 이 당은. 지금 이화영은 그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당에서 어떤 좀 지원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그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견 그 대화 녹취록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식 때 그 검찰 1, 2차 소환조사 나오면서도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이화영이 그렇게 돈 받아먹고 이런 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임명도 안 했을 것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이화영을 맹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어요. 이재명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재명이 바로 이 한계고 그러시고 인성이라는 게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인사들하고 접견하면서 당에서 원하는 것이 없나 이 얘기는 녹취록이 나와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줄 테니까 당에서도 앞으로 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근데 당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써줄 수도 없죠. 이화영이 다 끌어안고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도지사 직인도 자기가 다 이재명 모르게 찍은 것처럼 이재명 없을 때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뭐 결제를 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바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현재 바라는 거는 보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자기 자신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형량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제 이화영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장 심사 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지금 알려졌죠. 그래서 뭐 딱 하나만 부탁하겠다.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좀 무죄, 무혐의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인데 유창훈 판사가 기본적으로 이 좌편향이다 보니까 민주당 성향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걸 핑계를 삼아갖고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그 아랫사람들 측근들이 자신을 위해서 한 이런 일들 자신을 돕다가 나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그 일부라도 책임을 지려고 한다든지 그 아랫사람을 두둔한다든지 변론을 한다든지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화영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곧 지금 그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심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 뇌물에다가 대북 불법 송금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부인까지도 자신 남편보다는 이재명을 위해서 당신이 그 잡범이 될지 영웅이 될지 판단해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봐 라면서 완전히 뭐 공산당에서 당의 수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맹성분자 같은 이런 모습까지 부인이 했죠. 완전히 우리는 자기하고 남편은 뭐 이재명의 열렬한 충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접견하면서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떠올립니다. 당에서 당신의 사상을 의심하고 있어. 좀 더 충성해봐. 잡범되지 말고 이재명 수령님을 위해서 확실하게 좀 당신이 죽어줘야겠어. 거의 뭐 이런 걸로 듣기는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디까지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재명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증거가 드러나다 보니까 일부를 시인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시인도 보면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이화영이 모든 것이 내가 다 무슨 설이고 뭐고 다 내가 위조했다. 내가 다 했다. 이재명은 모른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돕다가 뭐 이렇게 해서 구속된 인물들이 지금 현재 구속 기소님이 24명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도 보면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등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백현동도 정바울, 김인섭이 구속 기소됐고 자, 쌍방울 대북 송금도 이화영, 김성태, 양성길, 박영천 이 많은 사람이 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그 수혜자, 몸통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 이화영으로서 판단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이제 엄청난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영으로서 조금씩 그 깨달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재명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당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부인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했다. 이화영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확실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